저 혼자만 며느리입니까? 윤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식탁은 흔들리고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삿날 집안 가득 김치 냄새와 전 부치는 연기 속에서 며느리 윤주의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복수는 노려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제삿날 상은 며느리가 차려야 하는 거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형 준호가 거들며 소리쳤습니다. 재수씨, 도리대로 해야지. 왜 이 난리예요? 윤주는 결국 눈물로 차오른 눈빛을 번뜩이며 상위의 그릇을 밀어버렸습니다. 쾅, 제사상이 뒤엎어지는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밥상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오랜 비밀이 드러날 서막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진정이 돼? 이웃들이 다 봤어. 우리 집 망신이 다 났다고. 윤주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는 못해요. 진짜 못해요. 방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윤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진웅이 노크를 했지만 윤주는 대답하지 않았죠. 진웅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정적이 흐르고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웅은 무력하게 고개를 떨구었죠.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생, 와이프 좀 제대로 교육시켜. 이게 뭐야? 진웅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형? 첫째 며느리 형수님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뭐, 지금 내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진웅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형, 이건 윤주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긴장감 있는 배경음이 흐릅니다. 형제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와 진웅은 평생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운 적이 없었죠. 복수는 두 아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복수는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들 해. 준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더는 못 보겠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장남 준호마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복순과 진웅만 남았죠. 바닥에는 여전히 뒤엎어진 제사 음식들이 널려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웅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복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복순이 방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복수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웅은 홀로 거실에 남아 무너진 제사상을 바라봤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무너진 거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 적막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웅은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복수는 안에서 힘없이 말했습니다. 들어와.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웅이 방에 들어서자 복수는 창문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의 뒷모습이 너무도 작아 보였죠. 진웅은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윤주를 잘 못 달래서. 복수는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진웅아. 진웅이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 아버지. 배경음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복수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6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꺼냈죠. 복수는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제사를 원치 않으셨어. 진웅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복수는 계속하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 제사는 산 사람 고생만 시킨다고. 그냥 밥상 하나 차려놓고 추억이나 이야기하라고. 충격적인 음악이 흐르고 정적이 감돕니다. 진웅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들어왔던 제사의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진웅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니는 매년 이렇게 제사를...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이웃들 눈치, 친척들 눈치. 박씨 가문은 대대로 제사를 이렇게 지낸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나도 며느리 시절엔 똑같이 당했거든.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년간 억눌러왔던 진심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복순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며느리 때 너무 힘들었어. 손이 다 닳도록 제사를 준비했지.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다짐했지. 나는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말해야지. 진웅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복수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난 시어머니랑 똑같이 행동했구나. 윤주한테, 영희한테 난 똑같은 짓을 한 거야. 흐느끼는 소리와 슬픈 배경음이 흐릅니다. 복순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생을 체면과 형식 속에서 살아온 한 여인의 후회였죠. 진웅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웅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복수는 진웅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됐어. 진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저도 형도 우리 모두 외면했으니까요. 복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윤주한테 내가 사과해야 해. 진웅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족들을 다시 모아볼게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모두가 들어야 해요. 전화벨이 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웅은 형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준호는 받지 않았죠. 하지만 세 번째 전화에서 준호가 받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야, 또 뭔데? 진웅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 집으로 와주세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할 말이 있대요.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 말? 재수 씨가 사과하겠다는 거야? 진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형이 직접 와서 들어야 해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화가 끊기는 소리, 긴장감 있는 배경음이 흐릅니다. 30분 후 준호가 다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영희도 함께 왔죠. 영희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복순, 진웅, 준호, 영희가 모였습니다. 윤주는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죠. 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복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사를 하지 말라고. 살아생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 제사는 산 사람만 힘들게 한다고,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충격적인 정적이 흐릅니다. 준호는 굳어버렸습니다.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제사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나를 보며 마음 아파하셨어. 마지막까지도 말씀하셨지. 여보,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지 마. 그냥 밥 한 그릇 차려놓고 아이들이랑 내 이야기나 해.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어. 진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복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어. 박씨 집안은 대대로 제사를 성대하게 지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나도 며느리 시절 시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배웠고, 이웃들, 친척들 눈치가 보여서 첫째 며느리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예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며느리 시절엔 너희들처럼 힘들었어. 손이 부르트고 밤새 음식 준비하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 난 그때 다짐했지. 나는 며느리들한테 고맙다고 꼭 말해야지. 근데 복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웅이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똑같은 실수를 하신 거죠. 복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시어머니와 똑같이 행동했어. 영희한테, 윤주한테, 특히 둘째 며느리 윤주한테 10년 동안 혼자 시킨 것도 모자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제사는. 진웅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었던 거죠. 우리는 아버지를 기리는 게 아니라 형식만 지켜온 거예요.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준호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영희가 매년 빠진다고 화만 냈지. 왜 그런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 첫째 며느리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핑계만 대고 도망쳤어요. 윤주 씨한테 미안해요.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주야. 윤주 나오렴.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윤주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윤주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왔죠. 윤주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복수는 윤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윤주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윤주는 서 있던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복수는 일어나 윤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너무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한 일을 한 번이라도 알아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복수는 윤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윤주야. 10년 동안 우리 집 제사를 지켜줘서 내가 할 일을 윤주가 다 해준 거야. 정말 고마워. 감동적인 배경음이 흐릅니다. 윤주와 복수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진웅은 눈물을 닦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준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윤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부부도 앞으로는 제대로 할게. 첫째 며느리 영희가 윤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윤주 씨, 저도 정말 미안해요. 10년 동안 혼자 고생시키고.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 그래서 계속 핑계만 대고 도망쳤어요. 정말 미안해요. 포옹하는 소리, 따뜻한 배경음이 흐릅니다. 두 며느리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진웅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죠. 형식보다는 마음, 체면보다는 진심. 그게 진짜 제사였던 거예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 말이 맞았어. 제사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거지, 산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앞으로는? 복수는 깊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아버지 뜻대로 하자. 제사는 간소하게 아니면 안 지내도 돼. 대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아버지를 기리는 길이야. 식탁에 앉는 소리, 따뜻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을 정리하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화려한 제사상 대신 소박한 밥상 하나가 놓였죠. 아버지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된장국, 그리고 따뜻한 밥. 복순이 아버지의 사진을 식탁 한가운데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말을 들었어요. 미안해요, 늦었지만. 진웅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 말고 어머니가 아는 아버지를 들려주세요. 복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참 자유로운 사람이었어. 늘 형식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지. 어느 날은 내가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여보, 세상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남들 눈치 보느라 우리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네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형식에만 매달려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가렸어. 미안하구나. 윤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복수는 윤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주야, 너 덕분이야. 내가 그 제사상을 뒤엎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살았을 거야. 첫째 며느리 영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우리 함께해요, 윤주 씨. 윤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언니. 함께해요. 진웅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체면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가족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아버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수는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준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기억을, 진웅은 아버지가 해주셨던 따뜻한 말씀들을 나눴죠. 그날 밤 복수는 윤주와 단둘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주야, 너 고생 많았다. 윤주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복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고생했어.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윤주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윤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복수는 윤주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제대로 할게.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할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배경음이 흐르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돕니다. 그날 이후 박씨 집안의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간소한 밥상을 차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눴죠. 첫째 며느리 영희도 매번 참석했고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복수는 윤주에게 자주 고마움을 표현했고
윤주는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진웅 형제는 더 자주 대화를 나눴고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죠.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 평화로운 분위기가 흐릅니다. 뒤엎어진 제사상, 그날은 집안이 무너진 날 같았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산산조각 난 것 같았죠. 하지만 사실은 새로 세워진 날이었습니다. 60년간 쌓인 거짓된 형식이 무너지고 진심이 드러난 날이었죠. 체면이 사라지고 마음이 남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윤주가 용기 내어 외쳤던 그 한마디, 저 혼자만 며느리입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이 다시 태어나는 신호탄이었죠.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산 사람을 괴롭히는 의무가 아니라 죽은 이를 기억하는 사랑이죠. 복순 어머니는 60년 만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제사상이 있나요? 형식 때문에 마음을 잃고 있지는 않나요?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무너뜨려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야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며느리가 제사상을 뒤엎은 날 집안이 무너졌습니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